F2 비자를 받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여성 안나 씨. 6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뮌헨에서 살았을 때 친구의 행동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네요.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엄청난 눈이 내려서 뮌헨 공항이 폐쇄되어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 못 가게 되었고 한국을 더 여행하게 되었다네요. 여행 갔다 온 후로 독일에 돌아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녀는 무엇 때문에 독일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지 그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너무 오랜만에 친구도 만날 겸 한국으로 여행 온 안나입니다. 저는 뮌헨에 거주하고 있어요. 제 친구 엘레나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더니 한국에서 석사까지 공부하고 아예 한국에 눌러 살고 있어요. 엘레나는 한국에 사는 것이 좋다면서 독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엘레나하고는 고등학교 단짝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더니 대학 전공도 한국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환학생 신청했다더니 결국 한국에 살고 있네요. 엘레나한테 SNS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국이 너무 궁금했고 엘레나도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한국에 왔어요. 엘레나가 살고 있기도 해서 저도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케이팝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엘레나처럼 용감하게 독일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6년 만에 엘레나를 만나게 되는 거라서 무척 설레었어요. 드디어 뮌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11시간 동안이나 비행기를 탔지만 엘레나 만날 생각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좀 작은 나라일 거라 생각했는데 내리자마자 처음 본 인천공항은 굉장히 웅장하더군요. 뮌헨 공항도 그렇게 작지 않은데 뭔가 인천공항은 더 위험 있어 보였어요. 뭐라 할까 웅장하고 현대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공항 입국 수속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입국 수속이 진행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계에 여권을 대기만 하고 자동으로 입국 수속이 되어 금방 나가더군요. 이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입국 수속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독일은 입국하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렸을 텐데 말입니다. 여행 온 설레임도 있어서인지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온몸이 짜릿짜릿할 만큼 흥분됐어요. 인천공항이 사람을 역동적이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엘레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껴안고 너무너무 좋아했죠. 인천공항에서 열차를 타고 엘레나가 살고 있는 공덕으로 왔어요. 엘레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는데 엘레나가 저를 막아서면서 신발부터 벗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했지만 엘레나가 저를 위해 실내화를 사놨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방문객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신었던 슬리퍼를 신지 않고 덮버선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말 위에 신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였는데 그러고 보니 카펫도 안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엘레나한테 왜 카펫도 안 깔았냐고 물어보니 금방 알게 된다고 했어요. 독일은 겨울이 엄청 춥거든요. 겨울이 아니라 가을부터 날씨가 음산하고 햇볕이 거의 없어서 많이 추워요. 겨울에는 오후 서너 시만 돼도 어두워지고 추우니까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특히 독일의 겨울은 축축해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그래서 환기를 하거나 난방을 틀어 기온을 높이는데 난방비 폭탄 때문에 그러기도 힘들죠. 그래서 가을부터 난방비 절약하는 법, 곰팡이 안 피게 하는 법 등을 뉴스에서도 많이 해줘요. 차갑고 추우니까 거실에는 반드시 카페트를 깔거든요. 캐리어를 놓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자면서 엘레나가 거실 탁자 위로 커피잔을 놓았어요. 그러더니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는 거예요. 차가운 바닥에 왜 앉느냐고 했더니 앉아보라면서 저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엉덩이가 따뜻했어요. 그러고 보니 집안이 훈훈하고 따뜻했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바닥이 따뜻하냐니까 한국은 바닥이 따뜻한 보일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하이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라디에이터 같은 거예요. 추울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이쭝 근처로 가서 차를 마시곤 하죠. 난방비 많이 나올까봐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말이죠. 강아지도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씌워주거든요. 이렇게 추운데 독일은 왜 이런 바닥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 라고 얘기했더니 엘레나도 한국의 겨울을 처음 겪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일이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등이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가을부터 음산하고 춥기 시작해서 겨울까지 햇볕도 거의 없어 추운데 이런 바닥 난방 보일러 시스템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잘 모르지만 이런 보일러 설치하는 회사가 있기는 할 텐데 말이죠. 나중에 독일에 돌아간다면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만약 독일 사람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엘레나는 진짜로 한국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 잘 알아봐서 독일에서 사업하면 대박 나겠어요. 엘레나도 한국에서 몇 년 살았더니 한국은 가을 겨울에도 햇볕이 많이 내리쬐고 실내가 따뜻한 보일러 시스템 때문에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을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온도로는 독일보다 한국이 더 추운데 한국은 햇볕이 내리쬐니까 덜 추운 느낌이에요. 우리는 바닥에 벌러덩 누웠답니다. 등도 따뜻하고 몸이 따뜻해지니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잠도 스르르 오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 신고 털이 있는 슬리퍼 신고 외투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도 에너지 부족으로 실내 온도를 19도로 제한한다는 뉴스도 있고 난리예요. 한국은 난방비 많이 안 나오냐니까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이거든요. 엘레나가 경복궁, 청와대, 강남 등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었어요. 서울에서 느낀 것은 도시가 깨끗하고 맛있는 것도 많았어요. 먹는 것마다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과 가까운 홍대로 갔어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더군요. 독일은 겨울이 되면 오후 서너 시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고 거리가 불안하지 않고 참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밤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엘레나와 서울을 돌아다니며 느꼈던 것은 밤에도 환한 대낮 같았던 것이었어요. 어둡지 않으니 늦은 밤 돌아다녀도 불안함도 없는 것 같고 안전했어요. KTX 타고 부산도 여행 갔다 왔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엘레나가 안내해준 대로 한국을 여행하면서 참 좋은 인상을 많이 가졌어요. 아쉽게도 벌써 한국 온 지 열흘이 지나서 독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독일에 폭설이 내려서 공항이 폐쇄되어 비행기가 결항된다는 문자가 왔어요. 거의 매년 생기는 일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항된다니까 당황스럽네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니 공항도 폐쇄되고 도로도 마비되고 학교도 휴교하고 난리도 아닌가 봅니다. 하필 내가 독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지 어이없습니다. 추운 독일로 돌아갈 생각하니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엘레나가 어차피 비행기 못 타게 됐으니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가보면 아마도 깜짝 놀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데려간 곳이 참 숯가마 찜질방이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곳이었고 TV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수건을 둘러쓰고 앉아있으니 뼛속까지 녹아들어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참 발달한 나라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삼겹살도 구워 소주 한 잔 마시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비행기 결항 덕분에 경험했네요. 엘레나의 미국 친구 마이클은 한국은 온돌 문화, 찜질방 문화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 조상들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개발한 것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된 시대에도 그런 게 통용된다는 게 신기하다고 설명했어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개발했을까라는 게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독창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게 많은 것 같아서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점점 한국이 궁금해지는 나라라고 느껴져요. 이래서 엘레나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몇 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가을 겨울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어쩌죠? 추운 독일로 돌아가기 싫은데 보일러를 캐리어에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독일 안나 씨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도록 과학적이죠. 산업화 과정에서 난방 방법이나 난방 재료가 바뀌긴 했죠. 불을 떼서 바닥 난방을 했던 온돌부터 석탄을 사용하여 만든 연탄. 그리고 난방 재료가 석유와 가스로 대체되어 보일러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바닥 난방이라는 시스템이 온돌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니까요.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도록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몸을 지지게 할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로 우리가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온돌학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국제온돌학회를 설립하여 한국 교수님들이 학회장을 맡으면서 국제학술대회도 열어서 연구하고 계시네요. 학자분들이 모여서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한민족의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말인 온돌을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시켰다고 합니다. 온돌은 중국이나 일본과도 차별되는 독창적 난방 방식이죠. 지금은 시대가 변해 난방 재료가 진화되어 보일러 시스템으로 변모하였지만 바닥 난방이라는 모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듯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로 우리가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떠셨나요? 선조들 덕분에 한국이 세계인들한테 부러움이 대상이 된 것이 참 자랑스럽네요.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